네, 7시 뉴스 부산은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진복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셨는지 출마 이유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은 위기입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볼 때마다 시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먹고 살 것이 없다, 미래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지난 4월 23일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시정이 9개월째, 아니 2년 9개월째 멈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해마다 줄어서 이제 340만이 깨어졌습니다. 해마다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중에 10,000명이 부산의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난다는 것은 부산의 미래도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 부산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산업을 이루고 있는 산업의 기본 구조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조선기자재업, 자동차 보pon사업, 해양물류산업, 그리고 건설업, 관광산업, 모든 것, 그 어느 하나도 부산을 이루고 있는 주 산업들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까지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라고 부산에서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할 곳, 이곳 부산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제 위치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임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오늘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을 해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지하겠다, 법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3선을 할 때 두 번을 그 현장에 가서 가덕도에게 만들어야 된다고 공약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김해공항으로 만드는 제3자가 용역을 해서 만드는 결론이 있었죠. 그때 합의가 되었는데 또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가덕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김해공항이 위험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가덕도라고 결정 짓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거에 다가오니까 또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지금 한 3개월 좀 남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법 만들고 언제 예산 만들겠습니까? 하려면 일찍 했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선거용입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도 선거용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약속을 하자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의원들과 저희들이 다 모여서 관련 법도 제출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말을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겨서 오늘 가덕도를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에게 우리 당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 표명은 환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지역에서 보좌관 생활부터 하셔서 구청장 또 3선 의원까지 지역에서는 상당한 이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고 계시지만 또 반대로 중앙당에서의 역할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해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당에서 전략과 기획을 본 사람입니다. 맡은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당에서 총선 기획단도 하고 대선 기획단도 맡은 보통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 내지르고 제가 접니다 하고 당론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있어라고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건 저희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들 중에서 도덕성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본다 그러면 그 어떤 후보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직능단체들이 저 지지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낮은데도 왜 지지선언이 일어나냐 하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고한 정치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니냐. 지금의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인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충분히 극복하죠. 예, 그건 알겠습니다. TV 토론 등을 통해서 네, 네. 좀 있으면 격차들이 다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진실되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더욱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 뭐 보궐선거의 부산시장 임기가 길지는 않지만 일단 만약에 부산시장이 되신다면 정부, 여당 또는 국민의당의 또 TK 지역 의원들과 또 협의와 협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나가실 제가 아까 건지. 전략하고 기획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뒤에서 조정했던 자리에 네. 있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적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국회 네. 내에서도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제가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 거라고 능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데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감히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뭐 국가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청와대도 근무를 했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네. 각 부처하고 언론하는 것 또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오시는 예비 후보들마다 부산이 위기라고 진단을 하시고 본인들만의 해법을 내놓으십니다. 이진복 후보께서는 위기의 부산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간략하게 좀 1호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7호까지 공약을 예.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제일 문제는 지금 부산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양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서 부산만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세계 경쟁력이 있는 해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산의 물 문제, 낙동강 끄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마다 물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뭐 제가 도원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산 시민의 자존심이죠. 그리고 부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어서 스위스의 축구시와 같이 세계적인 블록체인 특구로 성장시켜서 부산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른 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 경선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네. 컷오프는 통과를 하셨는데 지금 6명 안에 들어가 계신데 예비 경선 전략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를 다 못 보여준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도 뭐 많은 시민들에게 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네. 진정성이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통해지면 뭐 이런 예비 후보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명 중에 4명이 이제 추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4명 안에 드실 거라고 충분히 전망을 하고 감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혹시 뭐 후보 단일화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지? 순서가 되면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네. 현재는 크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금- 이야기가 네. 나왔다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까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조금 쓴소리도 하신 걸로 네. 언론 기사상 나오던데 네. 뭐 경선 룰 관련해서도 좀 불만을 제기하신 것 같고요. 예,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리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최고위원회 입장은 어땠는지.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통반장 선거보다도 시장 선거가 못하냐. 부산시장 선거. 예.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도 안 주느냐. 네. 그러고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겠다 해놓고 수박 긁어담기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느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붙었을 적에도 사실 BBK 사건 같은 거, 다스 같은 사건들 저희들이 사실 검증을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지금. 네. 예? 이런 검증위원회 만들어 놓고 또 실패를 하면 당의 존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검증위원회를 만드는 이상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래. 좀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선에 나가시게 된다면 이제 상대당 후보, 여당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좀 견제가 되시고 어떤 전략으로 저는 좀 물리칠 사실은 수 있을 거라고 김영춘 생각하십니까? 후보는 제가 좀 알죠. 정치를 같이 네. 했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두 사람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상대 후보를 팽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유일하게 아는 김영춘 후보는 사실은 좀 점잖은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예. 뭐 오랜 동안 또 정치 경험이 있어서 무난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복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국민의힘 박민식 예비 후보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